너무 감사하게도 슈퍼볼 워치파티로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슈퍼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네프 쪽에서 이벤트 개최와 운영을 맡아주셔가지고 거기에 저도 숟가락을 좀 얹게 되었는데, 이번 슈퍼볼에서는 픽다운님이 하시고 저는 홍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슈퍼볼을 관람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선착순인데요, 9시에 신청서가 열리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구글 폼 신청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컨퍼런스 챔피언십 라운드 첫 번째 경기로 들어가 보자면 캔자스 시티가 또 해냈습니다. 지난 5시즌간 벌써 4번째 슈퍼볼 진출입니다. 정말 우승 DNA를 보여줬던 경기였고, 패트릭 마홈스의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자멸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바로 경기 영상 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캔자스시티는 무조건 터치다운 득점을 노리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 플레이가 force and two, 그러니까 go for it 플레이였죠. 여기서 뭐 펀트를 찰 수도 있었는데 그냥 go for it을 감행했던 앤디 리드 감독이었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겹쳐가면서 바깥쪽으로 달렸습니다. 마홈스의 스프린트 아웃 플레이로 마홈스는 그쪽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다면 마홈스도 그쪽으로 공을 던졌을 것 같은데, 이 공은 필드 중앙에서 켈시가 봤습니다. 해설할 땐 보지 못했지만 이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 라시 라이스 선수가 모션으로 로칸 스미스 선수를 한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필드 중앙에 그렇게 공간이 생겼던 거죠. 마홈스도 공을 켈시만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정확히 던졌고, 그렇게 폴스다운 상황에서 컨버전이 꽤 쉽게 나옵니다. 항상 오프닝 드라이브에서만큼은 성적이 좋았던 볼티모어가 이미 여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플레이, 트래비스 켈시와 마홈스의 터치다운 플레이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 디자인과 켈시를 향한 마홈스의 신뢰가 돋보였던 플레이였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보시면 볼티모어는 맨투맨 대인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라인베커들 두 선수와 최후방 세이프티는 지역 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비를 헷갈리게 할 만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일단 MVS를 따라가던 선수와 백필드에서 나오는 런닝백 파체코를 따라가려고 했던 로칸 스미스 선수가 각 공격수 마킹을 쫓아가다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되면 마홈스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에게 아주 편하게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둘 다 오픈이었으니까요. 앤디 리드 감독이 얼마나 플레이 디자인을 잘했는지 볼 수 있었던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홈스는 그냥 켈시 대 해밀턴 1대1을 보고 공을 던집니다. 해밀턴이 이 상황에서 커버를 더 잘할 수가 없었어요. 마홈스가 패스를 던지려고 했을 때 켈시는 완벽하게 막혀 있었는데 백숄더 스로우로 이거를 켈시 바깥쪽 골반에 끼워 넣어줍니다. 진짜 저세상 정확도였고,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이걸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26경기 중에 오프닝 드라이브 터치다운을 단 2번밖에 내주지 않았던 볼티모어 수비였는데 캔자스 시티에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드라이브에서 마홈스는 패스를 5번 던져서 모두 성공시켰고 57야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또 캔자스 시티의 수비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플레이들 사이에 제이 플라워스와 라마 잭슨의 엄청난 터치다운도 있었는데 캔자스 시티의 수비가 그 후에 살아났습니다. 경기 내내 라마 잭슨을 많이 괴롭혔죠. 이 플레이는 오메니우 선수의 스트립색이었는데 라인 쪽 침투도 워낙 좋았지만 더 좋았던 건 캔자스 시티의 세컨더리 수비였습니다. 참고로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오메니우 선수는 이 경기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음 슈퍼볼에는 안 나옵니다. 다시 플레이로 돌아가면 루트들이 다 디벨롭되고 보시면은 열려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이트먼 선수에게 디패스를 시도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거리를 라마가 정확하게 던지기에는 포켓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커버리지가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마 잭슨도 공을 오래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들고 있다가 결국엔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달려 들어오던 오메니우 선수에게 색을 당하고 또 펌블로 턴오버까지 나옵니다. 이때가 2쿼터 초반이었는데 볼티모어가 거의 러쉬를 벌써 버렸어요. 한 경기 평균 러싱을 32번 가까이 시도했던 팀이 이 경기에서는 총 16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중 런닝백 포지션에서 나온 캐리는 단 6번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캔자스 시티가 그만큼 경기 초반 14득점을 꽤 손쉽게 하는 바람에 볼티모어가 말려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쫓기니까 마음이 급해서 볼티모어는 점점 패스 플레이에 의존하게 됐고 러싱이 사라진 거죠. 분위기는 꾸준히 캔자스 시티 쪽에 머물러 있었지만 볼티모어에게도 그 분위기를 뺏어올 기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2쿼터 5분 38초 남았을 때 나왔던 라마 잭슨 투 라마 잭슨 플레이가 말도 안 됐었죠. 저스티스 힐에게 공을 던진 건데 리드 선수의 헬멧을 맞고 튀어오른 공을 라마 잭슨이 다시 잡아서 펄스다운까지 가져옵니다. 쿼터백이 본인이 던지고 튀어오른 공을 다시 잡는 건 봤어도 저렇게 수비수 사이에서 낚아채듯 잡고 야드 애프터 캐치까지 가져오는 모습은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 해설하면서도 너무 신기했던 플레이였는데 이게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지는 또 못했어요. 이 경기에 볼티모어의 실수가 유독 많았기 때문입니다. 캔자스 시티의 심리전에 말려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 종료 직전 캔자스 시티의 필드골 드라이브에서 2개의 퍼스널 파울 페널티로 30야드
15야드를 무료 나눔하고 3쿼터에 들어와서는 이 플레이가 보여주듯이 제이 플라워스의 환장의 업앤다운 레전드 기복 플레이가 나옵니다. 일단 이 플레이는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좋은 플레이로 시작이 됐습니다. 캔자스시티 세이프티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필드 중앙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바깥쪽 사이드라인을 타고 올라가던 제이 플라워스에게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납니다. 라마 잭슨도 침착하게 공을 던졌고요. 그렇게 54야드 빅플레이가 나오는데 플라워스 10야드 라인까지 들어가 놓고 저 턴팅 페널티 때문에 15야드를 뒤로 갑니다. 루키라서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경기였고 너무 크리티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는 루키라고 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제이 플라워스가 사실 이 다음에 만회를 했어요. 플라워스 때문에 25야드 라인에서 뒤로 간 걸 다시 10야드 라인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플레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걸 플라워스의 실수라고 말해야 될까요? 캔자스시티 수비는 대인 방어로 나왔고 워낙 오프 커버리지였기 때문에 쉘로우 크로스를 달리고 있던 플라워스에게 공간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도 편하게 잡고 엔드존으로 빨리 들어가려고 다이빙까지 했는데 펌블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펌블을 유도했던 선수는 플레이 시작과 동시에 플라워스를 마킹하고 있던 스니드 선수였죠. 플레이가 시작되고 바깥쪽 레버리지에 공간도 많이 주고 있어서 공격수와 이 정도 거리면 그냥 포기할 만도 했었을 텐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이빙 태클을 하면서 플라워스의 펌블을 유도합니다. 또 플라워스가 턴팅했을 때 그 피해자도 스니드였는데 같은 드라이브의 골라인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낸 것도 스니드였습니다. 여기서 볼티모어의 필드골만 나왔어도 원스코어 경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건데 스니드가 이걸 해줍니다. 치프스 세컨데리는 경기 내내 정말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터셉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가 시작됐을 때는 필드 중앙 라이클리 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먼저 봤는데 베이트먼의 더블 무브가 스니드 선수를 상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마 잭슨이 중앙을 보죠. 일부러 오른쪽을 봤다가 페이크를 주면서 중앙으로 본 건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주려고 했다가 진짜 중앙으로 프로그레션을 이렇게 차례차례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을 봅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라이클리 선수 주변에 수비수가 3명이나 있었어요. 이때까지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이미 멘탈이 털려 있었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악의 선택지였습니다. 라이클리도 손을 들고 공을 달라고 하는데 왜 굳이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라이클리가 수비수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클리에게 긴 공을 줬더라면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이건 그냥 판단 미스였습니다. 여기서 사실 거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 마지막 플레이로 인해서 조금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앤디 리드는 항상 과감한 플레이 콜링을 진행시켰었는데 AFC 챔피언십이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후방 수비수를 라이스의 루트를 통해 옆으로 치워버리고 그 뒤로 MVS가 달려들어갑니다. 4쿼터 2분 19초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서드 9이었기 때문에 볼티모어 세컨더리 수비진은 펄스다운 마커를 수비하느라 발데스 스캔틀링을 완전 놓쳐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마홈스는 또 안정적이고 정확한 패스를 보여주며 경기를 이겨버립니다. 정말 미친 활약이었고 말도 안 되는 경기 운영 능력과 클러치 플레이를 또 한 번 만들어내는 마홈스였습니다. 마홈스는 지난 5시즌간 턴오버 없는 경기에서 25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 공식을 마홈스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웅같이 패스를 막 뿌리지 않고 리스크가 큰 플레이들을 줄이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또한 이번 시즌 캔자스시티의 수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소극적이어도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볼티모어와 라마 잭슨은 항상 플레이오프만 들어오면 득점 시즌 로우 기록을 찍네요. 라마에겐 안타깝지만 페이트리어츠 후 21세기 제2의 다이너스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슈퍼볼 워치파티에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